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EBS 공부법 특강 미라클 한국사를 강의하고 있는 김준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한국사 강사 정선아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와, 자민 학생 반가워요. 상희 반가워요. 수정, 지영, 예빈, 다혜. 와, 많이 왔네요. 네, 많이 왔어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자, 화학 공부하다 왔고, EBS 듣다 이과. 왔고요. 네. 네, 많은 친구들이 좋습니다. 공부하다 이렇게 왔네요. 반갑습니다. 이 예비 고3 부담되죠? 네, 여러분 아직 고3 아닌데 정말일까? 많이 부담 느끼고 있는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한국사 궁금해서 온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능 필수 한국사. 조금 더 재미있게 우리 한국사의 좀 참맛을 느끼면서 공부하는, 물론 한 과목 늘어난 거 맞아요. 예. 그래서 부담이 되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왕에 해야 되는 수능 필수 한국사라면 우리 조금은 더 즐겁게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양이 엄청나게 많은 한국사를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같이 한번 하나씩 얘기해 보려고 해요. 네. 우선 라이브 클래스에 우선 좀 올려주시고요. 아, 우리 알차게 구성했어요. 네, 장난 아니죠? 네, 네, 여러분 오신 분들은 분명히 최고 네,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아마 고3이 아직 안 됐죠? 네, 고2는 끝났으나 종업식을 했으나 고3에 아직 신학기에 들어가지 않은 이 시점에 있어서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인가? 일단 먼저 이거 하나 잡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학기 전에 1, 2월이 갖는 의미. 이제 1년 수능 때까지 쭉 공부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네. 내가 과연 연계교재 몇 번 보고 수능을 볼까? 전 이 질문 하나 던지고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수능 볼 때까지 연계교재 몇 번 보실 거예요? 각 과목별로. 네, 그거부터 먼저 계획을 세우시고 목표를 잡고 계획을 세운다면 아마 시작부터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라는 이제 위기감을 딱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사는 달랑 한 권이거든요. 이 한 권을 내가 몇 월까지 어떤 텀으로 인강을 볼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고요. 우선 겨울방학 계획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생각만큼 길지 않잖아요. 수능 특강 언제 발매되는지 진짜 중요하죠. 그거 말씀드릴게요. 날카로운 질문. 네, 1월 말에 사실은 마무리가 돼요. 1월 말에 마무리가 되는데 그 1월 말에 마무리가 돼서 이제 깔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1월 말에 수능 특강은 이제 나올 거고요. 그럼 2월 초에는 깔리죠. 그래서 지금 좋은 질문 들어와요. 방학 때는요. 우선 이 방학 한 달 동안 수능 개념을 내가 먼저 한번 잡고 그쵸? 예, 연계교재 딱 출시되면 그거에 따라서 2월 달 공부 계획을 짜야 합니다. 공부 계획을 짤 때는 우선은 큰 그림을 그리세요. 덩어리로. 그렇게 해서 월별 계획을 짜시고 그거를 주 단위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의 동선에 따라 방과후 학교 스케줄에 따라서 매일매일의 타임테이블이 나와야 됩니다. 네. 여러분 할 게 많네요. 그렇죠? 근데 아직 수능 개념을 못 봤어요 하는 친구들 어떻게 하는 게 낫나요? 수능 개념을 끝내고 수특을 보는 게 낫나요? 안 그러면은 여기까지 수특이 나왔으니까 이제 수특으로 들어야지. 어떤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생각을 했을 때 2학년 때까지 자신이 나온 결과나 등급을 고려했을 때 내가 너무 개념이 많이 안 잡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수능 개념 한 바퀴 돌리고 연계교재 특강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 나는 지금 2학년 때 뭐 이미 한 2, 3등급 선에서 나오고 있고 따라가는데 크게 흐름상 문제가 없다. 그럼 특강부터 사실 가도 되는데 이거는 내 준비도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연계교재 보통 기준을 어디로 잡냐면 6월 모평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아무래도 6월 모평에서 연계해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때는 수능 특강 교재만 연계해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수능 특강 끝내는 목표를 6월 모평 기준으로 잡으면 사실 개학하고 나서도 이제 빠르게 따라가면 그때까지는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수능 개념이 아직 안 끝났다. 2월인데 그러면은 듣던 수능 개념을 빠르게 이제 벌써 수능 특강이 나왔어 하면서 빠르게 2월 끝나기 전에 끝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한국사를 사실은 지금 벌써 본격적으로 하는 친구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소문을 들은 거죠. 그치. 네, 선배들. 야, 쉽더라, 한국사는. 뭐, 신문에서도 나왔고요. 여러분들, 수능 문제 풀어보셨어요? 수능 문제 풀어본 친구 손 들어봐요. 작년 수능 문제. 그쵸, 핸즈업. 유미 학생, 승준 학생. 네, 2명? 우울한데요. 네, 1등급 나왔어요. 와, 이거. 브라보다. 승급이죠, 승급. 1등급. 네.
와, 48점. 48점. 지영 학생 풀어봤고요. 어. 네, 여러분 풀어보니까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하게. 솔직한 느낌. 솔직한 대답. 네. 문제 구경했을 때의 느낌. 막막할 수 있어요. 막막한 학생이 있고요. 좀 쉬운 학생이 예, 있고요. 쉬운 느낌 있을 수 있고요. 막 풀었는데 막 어렵진 않았어요 있고요. 쉬운 것 같아요. 네, 지금 굉장히 채팅창에서 토론이 활기차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한국사 쉬워요. 네, 저요. 예진 학생 어려워. 맞아요. 원정 학생. 네, 현대사 쪽 힘들죠. 네, 워낙 좀 생소하고 현대사. 네,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현대사 역사 같지가 않아요. 이거 사회 같은 느낌이 좀 들고 뭐 법 나오고 막 이러면서 광복 이후 그쵸. 현대사를 많이 어려워하네요. 현대사 어려워해요. 네, 예.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왜 도대체 이런 학생들의 고민, 한국사를 왜 어려워하는가 한번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한국사 참 쉬운데 왜 한국사 어려워하는가? 첫 번째입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 네, 너무 많아. 인정. 네, 하나 인정. 인정. 자, 내용이 진짜 많습니다. 다른 과목 교과서 한번 비교해보세요. 그러면은 한국사 교과서 참 두껍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참 그 두꺼운 교과서에서도 정말 단어들, 사건들, 인물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처음부터 공부하려 그러면요. 나 교과서 다 외우면서 공부할 거야. 이런 애들 막 규치면서 외우다가 보통 선사시대에서 포기하죠. 그렇죠. 선사시대 다 전문가예요. 지금 청동기 거의 막 지금 거의 고고학 박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빗살무늬와 그 다음에 이제 고인돌 전문가까지 하고 이제 사실은 나가 떨어질 때가 너무 많거든요. 1번 문제까지만 확실하게. 네, 맞습니다. 그런 학생들 이 내용이 너무 많다고 해서 어렵게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과연 이게 내용이 많은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두 번째 갑니다. 그럼 그 많은 내용들 다 암기해야 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많아도 다 안 외우면 뭐 부담 없죠. 근데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험에 어디서 나올 줄 알고요. 하면서 이거 하나씩 외우는 거죠. 빗살무늬 토기, 그 다음에 민무늬 토기, 뭐 무슨 토기, 뭐 청동검. 이거 다 암기해야 되나? 라는 거. 네, 이 한국사를 암기 과목으로 이해하면서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용어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진짜 왜 그런 거야? 왜? 한자 용어를 사실은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비변사. 대동법, 영정법 난리 났어요. 여러분, 수조권 이런 거 좀 생소하지 않나요? 탕평채. 네. 영조. 네, 영조가 뭐길래. 네, 다 비슷비슷해. 그리고 시험은 쉬워졌다고 하지만 이 개념 용어를 모르면 모르죠. 결국엔 틀리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너무나 어려워하죠. 그다음에 뭐 아까 나왔던 역분전. 그렇죠. 이런 거죠. 전식과 막. 그래서 지금 친구들 여기 채팅창에서 지금 영조 재위기간 52년 막 이 얘기하고 있는데 재위기간이 길면 업적도 많거든요. 막 정책이 수십 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념 용어 때문에 한국사를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갑니다. 저 영어 나왔네요. 영어 좀 읽어주세요. 우리 친구들 본토 발음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카테고리 한국사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학교 수업에서도 그렇고 정치사 위주로 선생님들이 흐름을 따라서 이야기해 주죠. 맞아요. 숙종의 아들이 있었는데 막 이러면서 얘기가 돼. 그때 막 재밌게 반짝반짝 장희빈의 아들 막 이러면서 막 무수리 최씨 엄청 재밌게 배웠어요. 근데 시험에는 뭘 내느냐? 균역법 막 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치사를 메인으로 해서 흐름을 다 잡아서 우리는 그렇게 공부를 해놨는데 실제로 수능을 낼 때는요. 평가원에서 모평을 낼 때 교수님들이랑 교사들이 함께 낼 때 어떻게 내야 되느냐? 정치사만 낼 수는 없어요.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를 반드시 같이 비중 있게 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왕건 내면 되는데 역분전이 나와버리는 거지. 그래놓고 고려시대 물어보니까 멘붕 되고 막 시험지 막 별표 나오고 수능 끝나자마자 핸드폰 찾자마자 전화해서 쌤 그 정답 뭔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또 어렵게 느끼는 건 바로 이러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사가 골고루 나온다는 거. 시대도 방대한데 골고루 다라는 거. 그건 거죠. 지금 채팅창에서 논란이 벌어졌네요. 숙종이 세도정치식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잠만 세도정치 아닌데? 이런 거 나와 있어요. 세도정치 시기는 우리 간단하게만 그래도 우리 성훈이의 궁금증을 하나만 해결해 주자면 언제부터 언제냐? 정조 사후에 순조, 헌종, 철종 때 이르는 약 60여 년간의 시간, 19세기의 그 시기를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숙종은 언제예요? 우리 또 노래 한번 불러야 되나요? 태정태세 문단세. 숙종이 이제 17세기 광인토현 그때죠. 숙
경영. 17세기와 18세기 네. 그 동시에 이제 걸쳐 영조 있는 아빠. 왕이 영조 아빠입니다. 바로 수정대입니다.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볼게요. 단순 사실 나열. 아우 재미가 없는 거. 네. 자, 이 단순 사실 나열은 저는 여기서 보니까 2번 정도와 어느 정도 연결이 네. 되는 것 같아요. 자, 2번에서 많은 내용을 담기해야 돼. 근데 그 많은 내용을 암기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큰 부담은 사실 나열이죠. 그렇죠. 네, 이게 있었고 이게 있었고 이게 있었고 그 하나하나가 많아 보이고 그걸 다 외워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에서 우리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거 그냥 다 외울 필요 없다라는 거. 일단 이야기 듣듯이 흐름을 잡으면은 아, 나 외우기 싫어도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경제, 사회, 문화 파트 좀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흐름을 잡은 걸 토대로 이제 그냥 하나씩 채워나가면 생각보다 그렇게 외울 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역사는 인과관계와 그 맞아요. 스토리를 따라가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당하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어요. 경복궁이 점령당했어요. 근데 지금 고종은 여기서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어떡할 거야? 여러분이 고종이면 어떡할 거야? 근데 갑자기 을미의병이 일어나요. 야, 이게 명성황후 시하고 우리 머리 자르라니 을미개혁으로. 그래서 의병이 일어나자 일본이 당황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으려고 막 군대 간 사이 경복궁 그 궁궐의 경비가 허술해지는 거죠. 그렇지. 기회다. 어떻게? 그래서 고종이 어떻게 해? 가지. 아간파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러시아 네. 공사관으로 가죠. 이게 다 인과 관계예요. 다 인과예요. 우리가 그것만 조금만 더 인과를 놓치지 않고 스토리를 놓치지 않으면 네네. 훨씬 사실나일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공부해야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가? 요게 이제 또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바톤 넘깁니다. 자, 정상호 쌤 해주시죠. 예, 문제를 좀 한번 구경하면서 어떻게 수능 문제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반드시 유형으로 출제되는지 그걸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따라와 보세요. 우와. 네. 전근대사 정치사를 물어볼 때는요. 왕이 나오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 왕을 물어볼 때도 있고요. 그 왕을 제시문으로 주고선 시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나오는 왕들은 정해져 있어요. 왕건, 광종, 성종 뻔하고요. 고려시대는. 그쵸. 삼국시대 같은 경우에는요. 각 시대 간판 스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신라 같으면 지증왕, 버풍왕, 진흥왕, 고구려는 광개토대왕, 장수왕. 그 다음에 백제 하면 누굽니까? 금초고왕.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왕의 정책들을 묻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한국사 8번 문제입니다. 미출친 국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심지어 3점이에요. 근데 우와. 조선의 4대 국왕. 여기서 이미 벌써 태정, 태세. 아, 새로 시작한다. 네, 끝난 친구들도 있지만 힌트 보면 이러한 힌트가 있어요. 의정부 서사제,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 네, 풍융도 보고요, 비옥도도 보고요. 그 다음에 농사 잘 자라고 이런 책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한양을 기준으로 하는 역법서도 만들고요. 대단하게 업적이 많은 임금이죠. 그리고 나서 이 국왕의 업적 물어봤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세종이라는 거. 맞아요. 하지만 답이 훈민정음이 지금 없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세종대의 지금 정치 파트. 그치, 정치 파트에서 그것도 어느 쪽에 영토와 관련된 얘기죠. 대표적으로 4군 육진을 설치해서 지금과 같은 한반도의 국경선을 확정했다. 이렇게 1번. 가는 거죠. 야, 1번. 다들 맞췄어. 어떻게 네, 1번. 어떻게? 맞췄어. 예,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여기에 고려 막 줘버렸죠. 그리고 이것만 지금 조선 후기죠. 이런 식으로 선지를 최대한 조금 벌려서 친구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문제를 풀게끔 맞아요. 내고 있습니다. 이게 필수 한국사 수능 문제예요. 하나만 또 자주 나오는 유형을 말씀드리자면 쉽다 하면서 나오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개념 용어 자체를 물어보는 거예요. 용어가 어려우니까 물어보죠. 그치? 옛날에 이런 거 절대 없었잖아요. 없었죠. 무조건 이거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답이 막 진대법, 답이 대동법, 답이 영정법 이렇게 가는데 이런 식의 개념 문제예요. 양민의 군포 부담이 너무 많고 그래서 군포를 줄여줄 거야. 그럼 백성들이 좋겠지? 예, 맞습니다. 그럼 세금은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이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해서 보충해보죠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문제가 쉽게 나와도 이 개념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 못 풀죠. 못 풀죠. 네. 그래서 개념이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 정답? 다 균형법. 이건 난리 균형, 났다. 균형. 난리 났어. 네. 네, 정답입니다. 균형법이죠. 훌륭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영조라고 하는 임금과 관련된 요 내용을 줬지만 결국엔 개념 용어를 물어보고 있고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경제사까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념 용어를 잘 정리하셔야만 이런 문제, 다들 맞추는 문제들 나만 놓치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수! 와, 명강의.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문제 유형도 좀 봤고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EBS를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이게 핵심이죠. 공부할 건지. 네. 한국사. 글쎄요. 저 이거 참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워요. 일단 여러분들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공부하는 방법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추천을 해요. EBS를 활용해서 강의를 들으세요. 왜냐면 이거를 혼자서 공부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수능특강 연계교재가 나옵니다. 수능특강 연계교재를 가지고 그 개념 그리고 그 문제 이거 쉽지 않아요. 네, 개념 교재, 그냥 특강 교재만 혼자 갖고 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거는 특강 교재에 있는 그 많은 개념들 중에서 과연 어떠한 개념이 가장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덜 중요한지 시험에 뭐가 더 잘 나오는 개념이고 덜 나오는 개념인지부터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거는 만점 싸움은 아니거든요, 사실상. 우리 점수도 안 나오고 최고가 1등급이에요. 1등급은 40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먼저 잘 나오는 주제부터 잘 나오는 주제부터 먼저 공부해야 효율적인 공부가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강의를 들으세요. 만약에 학교에서 고3 때 한국사 여러분 대비하라고 학교에서 내신까지 3학년을 올린 경우에는 있어요. 내신 한국사 준비와 수능 그쵸. 한국사 준비가 조금 다르게 될 겁니다. 맞아요. 하지만 학교에서 한국사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강의로도 충분히 본인들이 할 수 충분하죠,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고1 때 배우고 그냥 한 판에 왓짱하고 다 끝냈어. 주당 3시간씩 해서 6단위 하고 안녕 빠이빠이 하고 끝났는데 나는 지금 고3이고 나는 지금 한국사를 해야 한다면 그쵸. 그렇다면 사실은 EBS 강의를 통해서 뭐가 중요한지 대체 무엇이 중요한지를 맞습니다. 우리가 좀 알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중요한 얘기. 같이 함께 가자라는 겁니다. 네. 멋이 중요한데. 그쵸.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지금. 저희 지금 내신 얘기 잠깐 했는데 네. 친구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아이 수능 필수 한국사는 알겠어요. 3월달, 4월달 모의고사 잘 나왔습니다. 1등급 나왔어요. 근데 학교 내신 장난 아니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이렇게 어려워요. 얘기하는 친구들이 네. 많아요. 그래서 고3 때 혹시 내신을 학교에서 여러분 수능 준비해준다라는 그 숭고한 뜻을 가지고 3학년으로 올려서 내신 같은 경우엔 줄을 세워야 되잖아요. 상대평가죠? 상대평가기 때문에 네. 1에서 9등급이 반드시 나와야 되기 그쵸. 때문에 이 내신으로 준비하는 한국사와 또 필수 수능 한국사는 약간 그쵸. 다르죠. 다르죠. 그래서 많은 또 고3 친구들이 물어보는 게 수능은 걱정 안 됩니다. 근데 우리 학교는 지금 3학년 1학기 지금 저희 3학년 300명인데 애들 장난 아니게 지금 촘촘합니다. 선생님 내신 문제 너무 어려워요. 내신 준비 어떻게 해요? 그리고 수능 특강 강의를 듣고 수능 개념 강의를 들어도 학교 내신 시험이 더 어려워요. 맞잖아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내신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학교 시험 대비 특강이라고 EBS에 내신 강의가 또 있어요. 있죠. 예. 네. 사실 정서랑 선생님이랑 저랑 이제 수능 개념, 수능 특강 강의를 하지만 우리는 수능에 포커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그 맞아요. 부분까지는 가진 않아요. 그런데 학교 시험 대비 강의는 다릅니다. 장난 아니에요. 네, 학교 시험 네. 대비 강의는 어렵다라는 걸 우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강의는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중요하게 세세한 것까지 다 찝어주니까요. EBS 강의 꼭꼭 내신이 있는 친구들은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또 친구들 질문 중에 한국사 문제 쉽다고 아, 하는데 그쵸. 기출 문제 다 풀어봐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이거예요. 필수 수능 한국사로 바뀐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 선생님이 자료실에 다 올려놨어요. 2014년부터 16년까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봤던 모의고사 문제와 답을 자료실에 올려뒀습니다. 그래서 수능 개념 자료실에서 여러분들 볼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구경 정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준우쌤도 저도 다 강의마다 이렇게 문제들을 여러분 맛보여 드리거든요. 예,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준을 대충 가늠하면 좋겠습니다. 기출 그리고, 문제는 풀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예. 기출 같은 경우에는 EBS에서 이제 기출의 미래라는 책을 그쵸. 발간을 했어요. 예, 근데 그 책도 있어요. 심지어. 기출의 미래가 좋은 점이 기출의 미래가 이제 수능 기출 쫙 필수 한국사 유형에 맞는 그렇죠. 것만 뽑아놨고요.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한 5개년 그렇지. 얘기들 다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 왜 괜히 기출에 미래겠어요? 그렇죠. 앞으로 이런 문제들도 거죠. 나올 네. 것이다 라고 추가적인 문제까지도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 실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출문제는 사실 기출의 미래 교재가 너무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추천드립니다. 기출의 미래와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올해 나오는 3, 4, 6, 7, 9, 10월 이거는 지금 뭐 책으로 묻고 자시고 할 수가 맞아요. 없잖아요. 아직 안 봤죠. 나온 건데 네. 근데 그거는 반드시 시험 끝나고 나서 다시 풀어보려는 노력들이 같이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거 잠깐 언급 한번 해볼까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 많아요. 아까 그 얘기 나왔어요. 생기부에 이거 입력되나요? 안 되죠. 안 됩니다. 하지만 안 됩니다. 단, 토익 탭스나 이런 것들은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2년이면 2년 이렇게 기간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습니다. 없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는 필수 수능 한국사 정도에 맞추면 3급 정도는 사실은 3, 4급 중급 시험. 중급은 너끈하게 여러분들이 맞아요. 같이 준비가 되고요. 혹시 내신 한국사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친구들은 1, 2급도 충분히 딸 수 있기 때문에 수능 끝나고 1월에 시험이 있어요. 수능이 11월인데 1월에 시험이 있습니다. 이 1월에 여러분들 한창 안 까먹었을 때 아직 충만할 때 공부한 게 아깝잖아요. 그쵸, 아깝죠. 네. 그럴 때 한번 보는 건 좋은데 이거를 따로 준비하거나 따로 문제집을 사거나 따로 할 필요 없이 수능 필수 한국사를 준비하다 보면 한능시는 까먹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좀 도전해 놓으면 좋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반영하는 곳들이 꽤나 있어요. 특히나 교사가 되려면 임용고사 자격 시험이죠. 어찌 보면 이거를 3급 이상이 있어야만 또 임용고사를 볼 수 있고 이런데 그 기준이 약간 그래도 기간은 있더라고요. 최근 몇 년에 본 시험. 몇 년 그래서 최대한 수능 끝나고. 네, 지금 말고요. 수능 끝나고. 지금 막 우리 모의고사에 수시에 바쁜데 그거를 사실은 다 그렇게 하긴 어려운데 다른 영어나 이런 시험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텀이 길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또 사관학교 맞습니다. 사관학교는 급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점수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관학교 가산점 때문에 하는 친구들은 꽤나 열심히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수 수능 한국사를 준비하면서 같이 거의 이거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볼 수 있는 시험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며 굳이 내 수시 스케줄에 이게 하나의 부담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능 끝나고 혹은 1월에 있는 시험 이런 거를 노려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네, 이제 고3 담임 계속 하면서 느낀 점이 쉽게 포기하더라고요. 정말 쉽게. 정말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내가 진짜 이번에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고등학교 1, 2학년 다 놀았지만 이제 고3이니까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상담도 하고 저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막 선생님 지켜봐 주세요. 막 이러면서 올라오는데 가면 갈수록 안 되나 봐. 성적표를 받아보면서 난 안 되나 봐. 이거 진짜 난 공부하는 길이 아닌가 봐. 이런 생각들을 은근히 많이 해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런 생각은 수능 끝나고 하세요. 네, 수능 볼 때까지 수능 시험장 안에서까지 나는 수능 잘 볼 수 있다. 무조건 잘 볼 수 있다. 네,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후회는 나중에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하다 보면은 애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애들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되질 않길 바라고요. 정말 끝까지 공부 싸움이라기보다는 체력과 멘탈 싸움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저 자세 너무 좋고요. 그럼요.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거예요. 3월 모의고사 성적표 받고 4월 받고 제가 자괴감에 빠져서 선생님 저 하느라고 했는데 안 나와요. 이때 저희 고3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야 너만 공부했어? 겨울방학에 너만 그렇게 죽도록 독서실 다녔겠어? 다 고3 되면서 머리 깎고 공부했어. 너 지금 고작 몇 개월 공부했어. 근데 4월에 결과가 나오길 바래? 이 싸움 11월에 끝나! 라고 얘기했어요. 그땐 서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이에요. 우리 자괴감에 빠지지 맙시다. 맞아요. 의지가 자꾸 꺾일 때마다 아니요. 비교하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 가는 거죠. 일단 마무리하면서 한마디씩 아쉬우니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하자면 수능 방금 얘기했지만 거창하게 얘기하지만 사실 지나고 보면 하나의 관문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진짜 시작이구나. 내가 이거를 통과함으로써 나중에 어떤 시험이든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인생의 끝이고 내가 수능만 보면 내 생활이 끝이고 이제 더 이상 시험은 없다. 죄송하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번 여러분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진짜 여태까지는 공부를 안 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거 한번 통과해서 당당하게 사회로 나아가 보겠다 라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1년 잘 싸우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거에 도전을 해왔을 거예요. 진짜 무한 도전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 도전 가운데 그래도 꽤 큰 관문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쵸. 아주 중요한 시험이고요.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 굉장히 오랜 시간 달려왔습니다. 그거를 아낌없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여러분의 길을 가면서 마음 관리, 감정 관리, 그러면서 공부를 해나가면 어느 순간 웃고 있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스스로에 대해서 기특하다, 대견하다, 결과와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거울 보면서 자신을 쓰다듬으면서 그래, 나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매일 하루 한 번씩 해주시고, 네. 그러면 아마 또 새로운 힘이 나지 않을까? 우리 말로만 하지 말고 한번 기를 부어 주도록 하죠. 어떻게 할까요? 자, 응원. 응원 어떻게 할까? 그래, 힘내라고 하니까 우리 힘 한번 합시다. 예전에 보니까 마라톤 할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나갈 때 다들 힘들잖아요, 마라톤 할 때. 근데 옆에 한 사람이 쓱 지나가면서 힘 이러고 간대요. 근데 그게 진짜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진짜 힘 불어넣어 주도록 힘 한번 크게 외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글자입니다. 네. 하나, 둘, 셋, 힘!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질문 오는 거 계속 여러분 아까 물어본 거 몇 개 있었는데 지금부터 오프 더 레코드. 이제 방송 끝났고요. 진! 오늘 승준이 아까 맞았던 그 1번 그러게. 승준이에게 그 다음에 하트 하나. 승준이 오늘 선물 진짜 뭐 없나요? 하트 하나. 하트. 이게 선물 되겠니?